적군에게 웃음을 팔고 달콤한 향료로 아부하던 여인, 순이.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나라를 판 매국노라 부르며 침을 뱉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배신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녀가 매일 밤 몰래 피웠던 향료는 아부가 아니라 가장 잔인한 처형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그들이 보물이라 믿고 발을 들인 그곳에서 마주한 진짜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1940년대 초반 강원도의 한 첩첩산 중에는 구름조차 쉬어가는 험준한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그 깊은 산새 속에 자리 잡은 낡은 목조 건물은 낮에도 짙은 나무 그늘에 가려져 스산한 기운을 내뿜었습니다. 이곳은 일본군 수비대가 머물며 조선의 여인들을 강제로 가둬두었던 비극의 현장이었습니다. 밤마다 산짐승의 울음소리와 여인들의 끊이지 않는 흐느낌이 뒤섞여 기괴한 화음을 만들어냈지만 그 어둠 속에서 유독 이질적인 빛깔 하나가 사람들의 눈을 자극하곤 했습니다. 그것은 선열처럼 붉고 비단결처럼 매끄러운 치마였습니다. 그 치마의 주인은 순이라 불리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단정하게 빗어넘긴 쪽머리에 은은한 푸른빛이 감도는 비취 비녀를 깊게 꽂고 흙먼지 날리는 마당을 유유히 가로질렀습니다. 그녀의 붉은 치마가 바람에 휘날릴 때마다 수용소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다른 여인들의 시선은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순이는 일본군 장교들 사이에서 붉은 장미라고 불렸습니다. 다른 여인들이 매질에 쓰러지고 굶주림에 야위어 갈 때 그녀는 기름진 고기 안주를 상에 올리고 일본군 장교의 무릎에 앉아 간드러진 웃음을 흘렸습니다. 수비대 대장인 사타케 중전은 그런 순이를 유독 아꼈습니다. 사타케는 그녀의 붉은 치마가 자신의 권력을 상징하는 전유물이라도 되는 양 매일 밤 그녀를 자신의 방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순이는 그럴 때마다 정성스럽게 화장을 하고 가장 화려한 비단 치마를 입었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그녀의 뒤로 다른 여인들의 침 뱉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순이는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띈 채 뒤조차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언제나 사타케의 방을 향해 거침없이 이어졌습니다. 저기 좀 봐. 동료들이 굶어 죽어 나가는데 혼자만 저렇게 비단 치마를 두르고 웃음이 나오나 보지? 저 붉은색이 우리 가슴에서 잘린 피인 줄도 모르고 말이야. 천벌을 받을 거야. 정말 모질기도 하지. 순이는 여인들의 비난을 등 뒤로 흘리며 사타케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이미 독한 술 냄새와 찌든 담배 연기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사타케는 거만하게 소파에 기대앉아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순이는 고운 손길로 술상을 정리하고 품 안에서 작은 청동 향로를 꺼냈습니다. 그녀가 가져온 향료는 시중에서 구할 수 없는 독특한 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어딘가 비릿하고 코끝을 찌르는 듯하면서도 이내 정신을 몽롱하게 만드는 기묘한 향기였습니다. 순이는 정성스럽게 숯에 불을 붙여 향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자욱한 보랏빛 연기가 가득 채우자 사타케의 눈동자가 서서히 풀리며 초점을 잃어갔습니다. 오, 순이, 이 향은 언제 맡아도 일품이군. 머릿속이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가벼워져. 자네가 이 향을 피울 때마다 나는 전쟁의 피로를 잊고 제국의 영광만을 꿈꾸게 된단 말이지. 대체 무엇으로 만든 향인가? 나으리, 이 향은 짚은 산골에서만 자라는 희귀한 꽃과 약재를 버무려 만든 것이옵니다. 오직 나으리만을 위해 제가 밤마다 정성으로 빚었으니 그저 편안히 즐기시면 됩니다. 향기가 깊어질수록 나으리의 운수도 더욱 대통하실 것입니다. 순이는 생긋 웃으며 사타케의 잔에 술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치마폭 아래 숨겨진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향료 속에는 순이만이 아는 치명적인 비밀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산속 깊은 곳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가 채취한 것은 아름답지만 치명적인 독을 품은 투구꽃이었습니다. 순이는 투구꽃의 뿌리를 지식여 그 즙을 향료에 섞었습니다. 한 번에 목숨을 앗아갈 정도는 아니었지만 매일 밤 조금씩 들이마시는 연기는 군인들의 신경계를 천천히 마비시키고 있었습니다. 사타케를 비롯한 장교들은 자신들의 몸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줄도 모른 채 순이가 피어올린 달콤한 도끼 속에 취해갔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일본군 수비대 내부에는 이상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늠름하던 장교들은 낮에도 멍한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하기 일쑤였고 손끝을 떨며 물건을 떨어뜨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군의관은 그저 풍토병의 일종이라 진단했지만 약을 먹어도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럴수록 사타케는 순이의 향에 더욱 집착했습니다. 그 향이 없으면 잠을 이룰 수 없었고 환청과 환각에 시달렸습니다. 순이는 그런 사타케의 곁을 지키며 더욱 지극정성으로 보좌했습니다. 그녀의 붉은 치마는 이제 수비대 안에서 공포와 유혹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순이를 향해 침을 뱉었지만 그녀는 그럴수록 더욱 화려한 화장을 하고 사타케의 귀에 달콤한 속삭임을 불어넣었습니다. 순이, 요즘 내 몸이 예전 같지 않군. 자꾸만 다리에 힘이 풀리고 눈앞이 흐릿해져. 혹시 이 산에 나쁜 기운이라도 있는 것인가? 아니면 본국에서 오는 보급품에 문제가 있는 건가? 나으리, 그것은 나으리의 기운이 너무 강성하여 주변의 산신들이 시기하는 탓이옵니다. 제가 듣기로 이 뒷산 폐광 근처에 거대한 황금맥이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 황금의 기운을 얻으시면 나으리의 병세도 씻은 듯이 나을 것이며 제국으로 돌아가실 때 어마어마한 부를 손에 쥐게 되실 것입니다. 사타케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전쟁의 폐색이 짙어지면서 장교들 사이에서는 은밀히 퇴로를 확보하고 재산을 모으려는 탐욕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그 탐욕의 불씨를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녀는 존재하지도 않는 황금 이야기를 지어내어 사타케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사타케는 이제 향료의 도끼뿐만 아니라 황금이라는 눈먼 욕망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그는 측근 장교들을 불러 모아 비밀리에 탐사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순이는 어둠 속에서 그들의 대화를 엿들으며 서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붉은 치마가 어둠 속에서 마치 타오르는 불길처럼 일렁였습니다.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며칠째 계속되던 비가 그치고 산에는 짙은 안개가 자욱하게 깔렸습니다. 사타케는 무장한 장교 10여 명을 이끌고 순이를 따라 산길에 올랐습니다. 그들은 혹시라도 다른 병사들이 눈치챌까봐 최소한의 덩비 인력만 남겨둔 채 은밀하게 움직였습니다. 순이는 맨 앞에서 붉은 비단 치마를 휘날리며 험한 바위길을 가볍게 올라갔습니다. 뒤를 따르는 장교들은 투구꽃 독에 중독되어 숨을 가쁘게 몰아쉬면서도 눈앞의 붉은 치마를 놓치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안개 속에서 일렁이는 붉은색은 마치 그들을 지옥으로 인도하는 도깨비 불과도 같았습니다. 중전님, 길이 너무 험합니다. 정말 이런 곳에 황금이 있다는 말입니까? 벌써 1시간째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 더는 걷기 힘듭니다. 닥쳐라. 순이가 거짓말을 할 리 없다. 저 붉은 치마를 봐라. 저것은 행운의 징표다. 조금만 더 가면 평생을 먹고 살 황금이 기다리고 있다. 정신 차리고 따라와. 일행은 마침내 거대한 바위 절벽 아래 입구를 드러낸 폐광 앞에 도착했습니다. 입구는 덩굴로 가려져 있었고 안에서는 서늘한 냉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순이는 미리 준비해둔 횃불을 밝히며 장교들을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동굴 안으로 들어갈수록 공기는 희박해졌고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순이는 동굴 깊숙한 곳, 막다른 벽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벽면에 새겨진 기괴한 문양을 가리키며 장교들에게 더 깊이 들어오라고 손짓했습니다. 탐욕에 눈이 먼 군인들은 무거운 소총조차 거추장스럽다며 바닥에 내팽개치고 벽으로 달려들었습니다. 나으리들, 보십시오. 이 벽 너머에 조선 왕실에서 숨겨둔 황금괴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소리가 밖으로 새나가지 않게 조심하십시오. 제가 미리 입구에 설치해둔 등불들이 길을 밝혀줄 것이니 어서 안쪽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사타케와 장교들이 좁은 틈새를 통해 동굴 안쪽으로 기어들어갔습니다. 그들이 모두 안으로 사라진 것을 확인한 순이의 눈빛이 돌연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녀는 허리춤에서 비취 비녀를 뽑아 손에 꽉 쥐었습니다. 사실 그곳은 황금맥이 아니라 일제강점기 초기 광부들이 매몰되어 죽어나갔던 버려진 갱도였습니다. 순이는 며칠 동안 이곳을 오가며 동굴 천장과 기둥 곳곳에 수용소 창고에서 몰래 빼돌린 화약을 설치해 두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성냥을 긋고 화약과 연결된 도화선에 불을 붙였습니다. 지지직거리며 타들어가는 불꽃이 어둠 속에서 공포스럽게 빛났습니다. 불길이 도화선을 타고 빠르게 동굴 안쪽으로 기어들어갔습니다. 순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동굴 입구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비단 치마가 거친 돌바닥에 걸려 찢기고 흙탕물이 튀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등 뒤에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한 사타케의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어버린 뒤였습니다. 순이가 동굴 밖으로 몸을 날린 순간 거대한 굉음이 산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연쇄적으로 폭발하는 화약의 힘에 동굴 입구가 거대한 바위 더미와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욱한 먼지가 가라앉기도 전에 순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무너진 동굴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순이! 내 인연! 거기 누구 없느냐? 문을 열어라! 이곳은 황금이 아니라 무덤이 아닌가? 살려더! 제발 살려더! 무너진 바위 틈 사이로 사타케의 절규가 새어나왔지만 이내 육중한 돌덩이들이 내려앉으며 소리는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순이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옷차림은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져 있었고 그토록 아끼던 붉은 비단 치마는 갈기갈기 찢겨 누더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순이는 천천히 자신의 머리에 꽂혀 있던 비취 비녀를 빼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무너진 동굴 앞 흙바닥에 깊숙이 꽂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참아왔던 눈물이 굵게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그동안 짊어져 왔던 매국노라는 무거운 멍에를 벗어던지는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순이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붉은 비단 치마 끝자락을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그녀는 온 힘을 다해 비단을 찢어냈습니다. 찢겨나간 붉은 천 조각들이 바람에 날려 어두운 골짜기 아래로 흩뿌려졌습니다. 동료들에게 침을 뱉게 하고 스스로 적의 품에 안겼던 처절한 연극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산 아래 수용소에서는 갑작스러운 폭발 소리에 놀란 병사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었지만 지휘관을 잃은 그들은 오합지졸에 불과했습니다. 순이는 안개 속으로 몸을 숨기며 여인들이 갇혀있는 마을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뒤로 짙은 안개가 몰려와 무너진 동굴의 흔적을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며칠 후 일본군은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사타케 중자와 장교들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직 폐광 입구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찢어진 붉은 비단천 조각만이 나뭇가지에 걸려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을 뿐입니다. 수용소의 여인들 사이에서는 기이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순이가 사실은 귀신이었으며 일본군의 탐욕을 먹어치우기 위해 붉은 치마를 입고 나타났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순이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세월이 흘러 폐광이 완전히 흙에 덮인 후에도 비가 오는 날이면 그 산자락에서 달콤하고 비릿한 향료 냄새가 난다는 말만이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향기를 맡으면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경고하곤 했습니다. 숲길 한복판에 꽂힌 낡은 비치 비녀가 녹슨 채 땅속으로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순이가 버리고 간 붉은 치마의 마지막 실밥이 바람에 날려 계곡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산은 다시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